시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본 증시의 반등에 힘입어서 일본 증시 낙폭 축소와 함께 국내 증시도 일정 범위의 낙폭을 축소시키는 흐름이 있었고, 미국 쪽의 선물도 뭐 0.2% 수준의 일단 강보합의 기준이 연출돼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국내 증시 다시 약보합권에 놓여져 있고요. 그 약보합권의 흐름 속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플러스까지의 반전은 못 주고 있다 보니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초가 대비해서 이제 그 위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기가 이제 거래량 없이 눌림폭에서 가격 반발력을 일부 시도를 했는데, 일단은 삼성전기 기준에서의 흐름은 전체 IT 시장에 연동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낙폭이 줄어들면은 동반적인 강세 부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가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부 변동이 나오다가도 적은 물량의 플러스, 적은 물량의 마이너스, 뭐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민감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추이는 일단 하방을 잡았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러니까 LG전자도 일부 이제 가격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바로 17만원 공방 다시 나와주기를.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이번 주에 이제 한 템포 이동 전략의 기준이 아쉽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뭐 비중을 다시 다 채우는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이제 27,000원까지의 프로그램 수급, 그 다음에 자체 수급, 또 CT 쪽의 수급 일정 범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고점에서 살짝 눌려질 때 동반적으로 27,000원 이탈되고 26,8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럴 때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라든가 CT 쪽의 수급, 또 키움 창고의 수급, 이런 부분들 보면서 편입 여부, 또 비중 유지 여부 결정지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지수에 일부 연동되는 폭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쪽도 투자 부분은 강세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300만 주식 두 번 들어오고 나서 쉬어갔던 때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월요일 대보면 알겠죠. 월요일 날 갭상승의 거리가 터지면 쉬어가는 게 아니라 쭉 움직임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제 월요일에 눌림목이 나타난다면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죠. 또 쉬어가는, 어렵다기보다는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그런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버슈팅이 나와서 빠르게 차익 실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계속 고점을 52주 고가를 계속 높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대처하자. 추후 부분에서도 가급적이면 뭐 이동 전략할 때 더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수익 종목군들도 대부분은 수급이라든가 실적 그리고 수급 추이 이런 부분을 놓고 들어가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대처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량이 계속 줄어 있을 때, 그럴 때는 또 고민을 해야죠. 거리 터지면 다시 들어간다 기준 잡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또 하나솔루션, 이쪽도 마찬가지 눌림폭의 기준을 주봉으로 놓고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 눌림폭의 기준, 이게 이제 버겁다 하시면 정리하셨다가 거리 터질 때 다시 들어오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DB하이텍도 이제 다음 주, 이번 주에 수급 바탕으로 들어 올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갭상승 이후에 흐름이 나와주면 한 단계 더 업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거래가 급감하면은 이제 한 발짝 물러서는 전략으로. 그 다음에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추세 부분이 나쁘진 않아요. 주봉 기준에, 그죠? 눌림폭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일봉으로 또 변동성에 너무 민감해 하시기보다는 거래대금 수반되고 52주 고가를 찍고, 만약에 다음 주에 살짝 눌리더라도 그 다음 범위가 LG 디스플레이처럼의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렇게 해서 조급하지만 않으면 부담이 없어요. 조급한 게 이제 조금
부담스럽게 작용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지금 또 숨도 못 쉬게 돼 있어요. 자동차에 현대차, 또 기아차 뭐 이런 쪽의 기준이 숨쉬기조차 곤란할 정도로 많이 미끄러져 있는데, 일단은 이번 주에 음봉이 하방이 돼서 지난 그 저점 부분들에 하방이 돼서 다시 돌려줄 수 있기를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움직일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기준을 잡는 거예요. 좀 많이 버겁지만 여기서 굳이 최악의 경우에 흐름이 형성됐다라기보다는 일단은 과도하다. 조정폭의 흐름이 과도하다. 그런 쪽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수익 종목군 기준에서 이제 DB하이텍과 금호석유를 더 확대를 시켜놓은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교육 기준에서 설정을 해놨던 이제 시장 같은 경우가 꼬리를 쫙 달고 내려와 있어요. 주봉 또 일봉으로 보셔야죠. 그리고 분봉으로 또 놓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시초가 대비해서 이제 위쪽에 있는데 개장초 이후에 흐름 기준에서 순간적으로 이제 쭉 치고 올라갔던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이유, 한 가지는 뭐 무증에 따른 가격 메리트, 또 들어 올려놔야 현금 확보하고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명목이든,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이슈 범위 그렇게 쭉 뻗어 올라가고, 그러고 나서 계속 미끄러졌어요. 계속 미끄러졌는데, 글쎄요, 한 10만 주 이상의 매도가 있었던 프로그램 쪽이 일부 매수를 주면서 돌리고는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제한적이에요. 엄청난 그 강세 흐름으로 확 전환시킨다. 여기까지 그냥 땡겨서 올라가는 흐름이 연출되려면 최소 범위는 요 정도 뭐 70% 범위, 그러니까 15만 주 이상의 흐름이 나와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점진적인 흐름에서 이제 뭐 다음 주 코로나19가 확산돼 있으니 다음 주에도 이쪽에 좀 피해가는 물량들이, 또 개인들을 현혹시키는 물량들이 유입되면서 주가를 잡아간다. 위에서 차익 실현한 쪽이 대선다라고 한다면 최소 거래량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범위의 거래량까지 당겨놓고 봐야죠. 장대 음봉 떨어진 저 거래량 기준. 그래서 2만 주 가지고는 안 되고요. 최소 거래량 부분이 5만 주 정도 형성되면서의 흐름이 나와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려질 때 계속 손바뀜의 매매가 기준이 잡히고, 그렇게 해서 10% 수준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는 거, 11%는 그렇고, 그죠? 그렇게 해서 10만 8천 원 기준 정도까지라면은 뭐 한 번쯤 5MA, 20MA 거래량, 또 5만 주의 거래량, 또 아까 설정되어 있는 15만 주의 거래량, 이런 부분은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량에 대한 부담 요인을 인식을 하고 대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 거래량이 수반돼야 돼요. 계속 여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치고 올렸으니까 여기서 이제 수급 공방 기준이 확실하게 튀어나와줘야죠. 그래서 시젠 부분의 흐름은 일단은 이렇게 아까는 이제 부담스럽습니다라는 표현을 드렸고, 지금의 경우는 오히려 거래량 기준 보면서 5분봉 최소 5만 주, 앤드 바닥 대비해서 이제 돌리는 흐름이니까 이번 저점 찍고 나서의 흐름이죠. 10만 6천 원 대비해서. 그래서 10만 8천 원 지지 확인. 이렇게 되면 이제 편입기준 설정 범위를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빡치고 올라가서 이제 뭐 매수가 쫓아온 부분이 있는데, 다시금 프로그램 쪽에서 10,000주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회는 이때다라고 두들겨 팬 물량이 있죠. 그리고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만 가지고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이제 익어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 시젠도 버겁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그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는
뭐 오늘 HMM도 요 정도에서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나온다 할지라도 요 정도에서 잘 마감이 되면 그러면 물량 소진을 다 받아간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60만 주 더 개인 선호 창구 키우면서 60만 주 더 받아간 물량은 있긴 합니다만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은 일단 다음 주 기준에서의 흐름은 추가적인 눌림폭이라기보다는 강도 있게 좀 돌려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손바뀜의 기준으로 좀 해석해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매수 사인까지 드리진 않아요. 프로그램 쪽 물량 확인하고 돌려지는 강도 확인하고 들어가면 되니까. 다만 이제 그 비중은 유지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전략을 잡습니다. 주도주 기준에서 IT는 그나마 하방 잡았고 그리고 저쪽 자동차에서 이제 좀 오늘 굉장히 많이 버거운 상황인데 좀 감내를 하셔야 될 위치고 그 다음에 LG화학도 좀 아쉽지만은 그나마 꼬리 달고 돌린다는 부분 그리고 하나솔루션의 거래량 부분 그리고 DB하이텍도 역시 거래량 부분 그 다음에 금호석유도 거래량과 추세 부분 그렇게 해서 유지 그리고 시젠 부분의 흐름은 10%까지만 따라붙을 수 있는데 교육받은 대로 그 기준대로 거래량 부분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KJH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수보다 항상 주력주가 조금 더 많이 빠지고 덜 오르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인데 조금만 감내를 하시면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 디스플레이에서 윤정두가 혼도 많이 나야 되고 그죠? 잘 유지시켜 드리다가 왜 그저께 이동 전략을 강행을 했는지 굳이 그냥 매수 사인 내면은 알아서 뭐 현금 확보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죠? 근데 결국은 들여다보니 어때요? 뭐 하나솔루션의 금호석유 이동은 아직까지는 뭐 크게 부담스럽진 않은데 근데 디스플레이의 DB하이텍의 이동은 DB하이텍이 그렇다 빠진 게 아니라 멈춰져 있는 거고 디스플레이가 급격히 치고 올라오니까 1,500원 이상 올라온 거죠 지금 이동 전략 잡아드린 가격보다 그러다 보니까 아찔한 거죠 5% 이상 그게 우리한테는 큰 등락폭인데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어찌됐건 실적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뒷받침되고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을 쉽게 이동한다는 자체가 좀 무리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비중이 도저히 없을 때는 수익까지는 좀 움직임 가져가고 또 현금 비중이 도저히 없다라고 생각되실 때는 우리가 이제 KB금융 안타깝게 5만원 초반에 다 차익 실현해버렸잖아요. 그런 기준에서의 대처는 설정해서 가져가는데 주력주는 진짜 뭐 큰 변화 엄청나게 큰 변화가 아니라면 굳이 이동 전략을 갖지 않는 게 지금 요 자리에 놓여진 종목이 많아요 아무래도 근데 그것이 실적과 수급까지 뒷받침되면서 움직이는 케이스는 드물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맥락에서 좀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